네. 마치 과외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영어 과외를 했었는데, 수학은 못하고 영어 과외를 했었는데, 지금 그때 그 학생이 그때 당시 제가 얼마 받았는가 몰라. 30인가 40인가 받았던 것 같아. 되게 비싸게 받았어요. 그 돈이 어디 갔지 근데 지금? 저희 동생이 하다가 물려줘가지고 저 안 했었는데 이제 고시원비가 딸랑딸랑한 거예요. 그 당시 고시원비가 이제 한 30만 원에 27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였어요. 좀 싼 데가. 비싼 데는 40만 원이고. 근데 27만 원 고시원비를 집에서 보내줘요. 30만 원 와요. 그러면 딱 고시원비 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그거 보내준 것도 다행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쓸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 동생이 하던 거 좀 뺏어갖고 내가 할게 해갖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제가 중개업소 요쪽 저쪽을 좀 방문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는데 어제가 갔던 중개업소 사장은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난달 가져간 돈이 900만 원이래요. 근데 사장이 아니야. 소공인데 900만 원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사장은 그 이상 가져갔겠죠. 그 지역의 아파트가 막 비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보니까 방 2개짜리는 한 6억에서 7억. 3개짜리가 뭐 10억 언저리. 그 정도 금액이더라고. 자, 근데 제가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그렇게 버는 사람은 버는데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친화력이 있어야 돼. 옆에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돼. 적이 없고 막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타고나는 것도 있고 이제 약간 연습되어지는 것도 있고 두 가지. 두 번째가 뭐냐면 구력이에요. 차려가지고 1년, 2년 만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3년 되고 4년 되고 5년 되고 그 양반도 지금 벌써 1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계약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딱 오면 안 놔요. 도장 찍고 나가게 만들어. 그 능력을 기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겠죠? 타고난 것도 있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조건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경기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돈을 벌 수 있다. 예? 그것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큰 돈을. 큰 돈 아니에요? 한 달에 900, 순수히 자기가 가져간 거, 그것만 쳐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시지만, 뭐가 중요하냐? 빨리 합격하고, 빨리 나가서 구력을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나면 또 틀려져, 그때는. 공부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 나가봅니다. 도장 얘기하는 겁니다. 도장 얘기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도장을 등록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 부동산 사장님하고 소공이죠. 요렇게. 보존 빠지죠. 등록할 의무가 있다. 어떤 도장을 등록하느냐 그러니까 요게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 자연인에 해당하는 사람들 있죠. 자연인. 이런 사람들. 우리 소공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인이 있어요. 법인.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연인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나오죠.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다. 그래서 요 말이 와야 됩니다. 자연인은. 그러니까 어떤 도장을 등록할 것인가 할 때 요 말이 와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동사무소의 신고한 인장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감증명법이 아니고 요하고 요거. 그리고 도장의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래야 되겠다. 30mm면 3cm. 이건 1cm가 안 되는 거죠. 크기.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보면 상업등기 규칙 요 말이 와야 돼. 거기에 따라서 상업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의 인감도장을 얘기해요. 법인은 무조건 인감도장을 등록하게 돼 있다. 자연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막도장도 된다는 뜻입니다.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 요게 인감도장이에요. 요게. 근데 꼭 인감도장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법인은 인감도장, 법인 인감을 등록해야 되니까 실제 등록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인감증명서를 띄어서 갖다 내는 걸로 뭐예요? 대신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가장 주의할 것은 분사무소죠. 분사무소에는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다. 한 개는 뭐냐면 그중 하나는 법인의 인감도장. 또 하나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게 선택사항이에요. 요거 아니면 요걸 등록하고 쓸 수 있다. 누가요? 분사무소가. 그 분사무소다 그랬을 때 반드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요것도 가능해.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잘 안 돌아지는 게 뭐냐면 분사무소다 그랬을 때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O 이렇게 하셔야 돼. 요것도 되죠. 요것도 되고 이렇게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가장 핵심.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어디에 등록하냐 그러면 등록관청이죠 뭐. 근데 여기서 이제 분사무소가 언제나 문제. 분사무소에서 쓸 도장은 어디에 등록하느냐 그러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하셔야 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게 핵심이고. 등록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씩이에요. 개공이 등록한다 그랬을 때는 인장 등록 신고서를 써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개설 등록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는 방법. 이것도 선택사항이에요. 원래 인장 등록할 때는 이걸 써먹는 거예요. 인장 등록 신고서. 그런데 개설 등록해서 오픈할 때 거기도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방법이 하나 더 있다. 우리 소금 같은 경우도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가 인장 등록 신고서 요 양식 아니면 고용 신고서 이렇게. 이것도 선택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인장은 언제까지 등록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을 언제까지 등록해야 될까요? 그러면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시험 잘 나오죠? 등록증 교부받기 전 그러면 안 되고 업무 개시 전 이렇게. 근데 도장을 바꿀 경우가 있겠죠? 어제 그 만났던 부동산 그 사장은 저하고 너무 친해갖고 뭐 나보다 나이가 10살 어렸는데 막 나한테 말을 놔 그냥. 그래도 여성이니까 봐주는 거야. 그냥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제 어제 얘기 중에 이제 점 보러 갔다고 신점을 보고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점을 봤는데 10만 원이나 준대. 그래가지고 봤는데 어쩌고 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 뭐 이렇게 뭐 좋은 쪽으로 많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빨리 전화번호 넘겨. 이 사람이 불안하니까 뭐 있으면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시험 얼마 안 놔두고 점심 많이 가요, 여러분도. 합격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변경 얘기를 보면 도장 바꾸라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 도장을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며칠 내 변경 등록하시라? 7일 이렇게 되니. 근데 끝났어. 이렇게 등록이 됐으면 날이 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계약서 쓰거나 그러면 도장을 몇 번을 찍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부동산은 자매가 해. 언니하고 동생이. 그러니까 언니는 계약서 관련해서 앉아갖고 손님들 요렇게 얘기해주고 요렇게 하면서 하고, 동생은 저쪽 가가지고 계속 도장 찍고 계약서 써오고 바꾸는 거 바꾸고, 그거 분담이 딱 돼 있더라고. 그래서 혼자서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하려면 되게 조금 바빠. 힘들어. 2인 1조가 좋아. 2인 1조가. 한 사람이 백업을 해주고 한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혼자 살려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도장 찍었다가 막 이렇게 되니까 힘들죠. 자, 등록된 도장을 찍으셔야 되겠다.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사장님은 업무정지. 우리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 그죠? 근데 소공이 날이 안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 옆에 있던 저번에 공동 중에 했던 그 부동산 아까 그 자매들도 밑에 동생이 소공이야. 도장을 안 찍더라고. 그럼 법 위반이에요. 도장을 언니 도장하고 손님 도장을 열심히 찍어주는데 자기 도장을 안 찍어. 동생이 뭐라고요? 소공이야. 자기도 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찍잖아. 그러면 이건 법 위반에 자격정지 먹는 사유야. 잘 인식을 못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시면 신뢰 가시면 그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느낄 때도 올 거예요. 자, 휴표효과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중개사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서 이제 와가지고 좀 이렇게 강의해달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회 차원에서 이렇게 해달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래 하면 그 사람들도 힘들어해. 길어야 한 3, 40분에서 뭐 1시간 이내야. 오래 하면 그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 잠깐 해달라고 그럴 때가 있죠. 자, 휴폐업입니다. 자, 휴업은 이제 쉬는 거. 휴업과 관련해서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쉰다고 다 신고해라가 아니고 어떻게 되죠? 길게 쉬려면 신고해라. 그죠? 3개월 넘게 이렇게. 그러면 3달까지는 신고할 의무가 없고, 휴업 신고할 때는 뭘 떼가야 되냐? 자격증이요, 등록증이요? 그렇지. 자격증 첨부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무실 오픈 등록한 뒤에 일 안 하고 업무 시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뭐로 간주해요? 휴업으로 간주하지. 등록은 시켜놓고 업무 개시 않고 있다. 그러면 휴업으로 간주 이렇게. 그 다음에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가져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업 신고할 때는 방문 신고는 되는데 인터넷 신고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거지. 그리고 만약에 분사무소가 만안구에 분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만안구에 있는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만안구에 있는 분사무소만 폐업할 수 있을까요? 만안구에 있는 분사무소만 폐업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그러니까 분사무소 별로는 가능할 수 있어. 자, 근데 휴업과 관련해서 이제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휴업을 하고 또 길게 쉴 때 신고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기간 제한이 있다는 거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휴업은 원래 몇 달을 넘을 수 없다. 6개월을 넘을 수 없어. 3개월 그러시면 안 돼. 6개월. 6개월 넘게 쉴 수 있는 경우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죠. 몸이 아프다든지 군대 갔다 와야 돼요 이런 거라든지 학교 가야 됩니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6개월 넘게 쉴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다. 임신, 출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되고 폐업이 재개신고입니다. 이건 뭐냐면 휴업신고했던 사람이 휴업하려고 했는데 길게 쉬다 보니까 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죠. 휴업한다고 다 신고하는 건 아니다를 깨달으셔야 돼요. 3달 쉴 때는 신고 안 해도 돼버리잖아. 4개월 쉰다고 하면 해야 되고, 이렇게 휴업 신고했던 양반이 다시 일을 시작할 때 재개 신고한다고. 왜냐면 휴업 신고하면서 등록증을 맡겨놨기 때문에 다시 일하려면 찾아와서 걸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재개 신고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개 신고는 휴업 신고했던 양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재개 신고할 때는 여기 보면 등록증을 가져가서 재개 신고하나요? 재개 신고할 때? 그럴 수가 없는 게, 그렇죠. 휴업 신고하면서 등록증 이미 보관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첨부 안 하지. 그 바람에 재개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인터넷 신고도 되죠. 걸어가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재개 신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관청에서는 보관 중이던 등록증을 어떻게 해요? 즉시 반환한다. 이렇게. 즉시란 말을 쓴 것은 거의 여기가 유일해요. 그리고 즉시란 말과 지체 없이란 말이 되게 이제 비슷해 보이는데, 지체 없이 이 말은 법조문에 되게 많이 나와요. 지체 없이 통보, 뭐 지체 없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즉시란 말은 여기 딱 한 번 나와. 그럼 같이 않다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즉시가 빠른 거예요? 지체 없이가 빠른 거예요? 그치, 즉시가 더 빠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체 없이 반환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법률 용어로 국어적인 의미보다는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별해서 씁니다. 두 개를 법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휴업 신고했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 4개월 쉬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한 달 더 쉬고 싶어요. 아직 다 몸이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치. 한 달을 연장하는 신고 가능합니다. 그걸 무슨 신고라고 그래요? 변경. 이것도 한 달 더 쉴게요 라고 원래 신고했던 휴업기간 4개월이 끝나기 전에 미리 변경 신고를 넣어야 된다고 해요. 이때도 당연히 변경 신고할 때도 등록증을 첨부할 수도 없잖아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에 방문 신고도 되지만 뭣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돼. 폐업.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이제 폐업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상하게 여지없어요. 경기가 막 안 좋죠. 그럼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잖아요. 이 사이클은 왜 생긴지 모르겠는데 있어. 분명히 있어. 올라가 또. 올라갔다가 또 너무 또 그러면 나중에 가면 또 죽어.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윤회설인가 이게. 이거 보면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죽었다 살았다. 지금 우리 살아있지만 좀 이따 죽었다 또 살아오고 막 그럴 것 같은 분위기. 폐업하고 그 다음에 또 휴업하고 막 많아요. 막 난리를 쳐. 경기 상황도 이렇게 되고. 근데 뭐냐면 경기 상황이 안 좋았을 때 막 이제 뭐 끝이다. 뭐 끝났어. 막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또. 지금 단계가 어떤 건지인지는 몰라. 나중에 이제 시간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봐야 그때가 그랬던 시점이구나. 나중에 하게 되지. 지금 단계에서는 판단을 뭐라 못하지. 약간 또 올라가는 데 하다가 다시 꼬라박을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지금 심리적 분위기는 최근에 지금 분위기는 사람들이 제정신들이 아니야. 성동구. 제가 요새 막 부동산 학년들하고 여기저기 연락해보는데 성동구 30억짜리. 계약을 하기로 딱 했어. 근데 왜요? 했는데 막상 계약은 안 되고 계약을 하려고 딱 매수가 붙으니까 3억 올려주세요. 5억 올려주세요. 단위가 틀리잖아.
저희 동네는 5천 올릴 거예요. 1억 올릴 거 그러고 앉아 얘기는 3억 5억이래. 네, 그게 그러니까 거기 사장 얘기가 분위기는 좋은데 계약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올려주면 또 금방 도장칠 것 같잖아요. 걷어들인 것도 아니야. 그래서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 계약은 안 되고 분위기는 좋다고 쌓고 뭐 또 토지가 허가구를 묵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아니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침이 있다는 거예요. 부침이. 그래서 누가 부동산이 끝났다고 하는가. 계속 반복된다. 제가 볼 때는. 끝날 수가 없어. 이제 최근 분위기가 뭐 주식시장 때문에 조금 부동산은 별거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보면 부동산이 훨씬 더 난리를 칠 거야. 어떻게 보면 주식 또 큰 돈 들어가지만 부동산에 비해서는 푼돈인 거죠. 어떻게 보면. 빨리 여러분 자격증 따가지고 빨리 나가셔야 돼. 그래야 뭐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자야 되겠어, 안 자야 되겠어? 자, 때려치는 걸 폐업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미리 폐업하려고 하면, 미리 관청에다가 폐업할라요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때 뭘 가져가야 돼? 자격증, 등록증. 등록증 떼가야 된다. 그리고 옛날에는 부동산 사장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는 식구들이 폐업 신고 내고 막 그래야 했었던 시절이 있었지. 지금은 이제 그건 없어.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사망 신고를 할 거니까 구청에서 그걸 딱 파악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등록을 말소시키게 돼 있다는 거지. 알아서 말소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이렇게.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떼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는 되는데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고. 오케이. 요걸 좀 신경 쓰셔야 돼. 다른 것보다.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다 그랬어요. 휴폐업 신고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요 부가가치세법에서 하라고 하는 신고가 있고, 이건 세무서에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서 하라고 하는 휴폐업 신고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 가서 하느냐? 이 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는 구청 가서 하고, 이건 구청 가서 하고, 이것은 세무서 가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중개업에 한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마다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우리 중개업소는 폐업을 한다 그러면 두 군데 가서 폐업 신고를 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구청, 한 번은 세무서. 등록할 때도 두 군데 가서 합니다. 한 번은 구청에서 등록도 똑같아요. 한 번은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이렇게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별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번거로운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제도를 만들 때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 했을 때 요리 보내주면 따로 세무서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돼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원스톱. 반대로 세무서 가서 휴폐업 신고를 하면 요렇게 또 보내줘가지고 다시 구청 갈 필요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원스톱 처리해 주겠다는 거지.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얘기는 여기 가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1등. 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구청 가서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말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8항에 따른 신고를 같이 하려고 했을 때 여기 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 가서 같이 해버린다 이거죠. 같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부가가치세법 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 구청 갈 때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같이 갖다 내야 된다는 거지. 두 장을 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중에 한 장은 어디로 보내준다. 세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면 등록관청은 제출을 받은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그 뜻이에요.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내준다? 세무서장한테 보내준다. 그러면 따로 세무서 갈 필요 없죠. 네.
이번엔 관할 세무서 가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죠. 나는 구청장보다 세무서장이 좋아요. 그럴 수 있잖아.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신고서를 적어내면서 중개사법상의 휴폐업신고서를 여기다 갖다 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중개사법상의 휴폐업신고서는 여러분 대법원 법제처 사이트 가서 법에 보면 양식이 있어요. 그걸 출력해서 적으시면 돼. 관청 가서 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다 출력해버려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법 13조 5항에 따라 세무서장한테 쫓아가서 중개사 법령상의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두 개를 지금 다 한 거죠. 휴폐업 신고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누구한테?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해야 되겠다. 이건 등록관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2장 내면 어떻게 해주라? 요리 한 장을 보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가가지고 끝내자 이 말이지. 원래 2군데 갈 일을 이게 원스톱 처리다 이 말이지. 그러면 2번처럼 이제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다가 휴폐업 신고서를 갖다 낸 것으로 뭐예요? 본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제재는 휴폐업 신고 안 한 죄 이렇게 하면 100만 원 이하의 뭐예요? 과태료 이렇게 되지. 과태료, 오케이. 그거 아니고. 근데 여기 보면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 이렇게 되면 원래 6개월 넘게 못 쉬는 건데 몸이 아프면 가능하죠. 그런데 몸이 아프지도 않는데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임등치다 이런 얘기지. 우리 이제 애기들도 보면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학교 가기 싫으면 병원 간다고 하면서 안 가네.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진단서 딱 해가지고 갖다 주고 막 그런 모양이더라고. 선생님은 알까 모를까? 알 것 같은데. 가만히 두네. 자, 이제 중개계약으로 넘어가 봅니다. 중개계약은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 그래서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는 것을 일반 중개계약. 여러 부동산 쉽게 얘기하면 한 부동산에만 맡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속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계약이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자, 일반은 불특정 다수의 여러 중개업소에다가 내놓는 거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도 내놓고 저기도 내놓고 막 이렇게. 어떤 물건은 저기 네이버 광고에 올라왔는데 부동산 몇 군데서 올리냐면 21군데에서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21군데 부동산에다 내놓은 거야 그 저 주인이. 그러면 이번엔 좀 어떻게 보면 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 부동산에서 이제 그 저기 뭐냐 주인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주인이 이 전화를 다 소화해내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반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어. 막 너무 많은 데서 전화 오면 저 뭐야 어디서만 한다고 하면서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완전히 이게 딱 나눠져 있어. 이렇게 21곳에서 매몰 네이버 광고 올려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동네 물건이라고 그래. 온 동네 물건이야. 안 갖고 있는 데가 없어. 다 갖고 있어요. 빨리 계약이 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뭐 21곳이나 붙었는데 저 광고 올리다 보니까 된 거지. 다음부터 광고 올리고 싶지도 않고 막. 그래. 근데 어떤 게 있냐? 광고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계약이 된 것들이 있어요. 실거래 겠다 보면 광고 올라와 있지 않는데 계약이 된 거. 이거 어떤 물건일까? 그 부동산에만 있는 물건이야. 그러면 계약이 됐다는 건 이건 양타야 거의. 양타 가능성이 높은 거야. 특별한 거 빼고는. 그래서 저렇게 그냥 몰래 그냥 이렇게 광고도 안 나왔는데 그냥 한 건 했어. 뭐 이런 게 알짜배기지 알짜배기. 예? 그리고 뭐 안 한 것처럼 가만히 그럼 아우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오지? 뭐 이런.
근데 막상 이제 폐업하는 부동산이 잘 없는 게 가만히 보면, 어떻게든 먹고 살고, 좀, 여기서 조금 재미를 못 봐도 시간이 지나서 또 재미 볼 때가 있고 뭐 이런 그 기대감 때문에 폐업하는 데가 여러분 생각만큼 많지는 않아. 막 서로 얘기해. 왜 폐업들을 안 하지? 막 서로 얘기해. 자기도 안 하면서. 죽겠다 그러면서. 안 죽겠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열어준 게 없어.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조문에서 의뢰인, 손님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에게 일반 중개계약서를 씁시다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 누가? 손님이. 보통 말로 하는데 일반 중개계약서 쓰죠. 이렇게. 그랬다고 했을 때 그 부동산 사장님은 반드시 그게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문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을 말이 아닌 서면으로 했을 때 필수기지사항이 있어요. 서식이 있죠. 필수기지사항 전에 일반 중개계약서라고 하는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양식이 있어. 말로 안 하고 서면으로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거 같아. 여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권장해 볼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 양식을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를 물어보고. 등록관청 그러시면 안 되고. 이러한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양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러면 법정 양식이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써야 될까요? 꼭 그건 아니고. 법정 양식이 있음에도 꼭 써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하시고? 그것도 없다. 몇 년간 보존해? 그런 게 없다고요. 요 위주로 아는 게 중요해요. 시험에는 간혹 나오는데 요거 위주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 위주로. 그다음에 필수기사항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드물어요. 필수기사항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정금액. 이거 13억 5천에 나왔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계약이 되면 중개보수를 얼마 드릴게요. 중개보수. 여기 숫자군요. 숫자. 보수 얼마 드릴게요. 지금 내놓는 거잖아. 내놓는 거. 보수 얼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준수해야 될 사항. 손님들이랑 사장님이 준수할 것. 지킬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효기간이에요. 이거 전셋집 언제까지 구해주세요. 우리 언제까지 전세 나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이런 거에. 유효기간이에요. 준수사항에. 대표적인 것은. 마지막에 위치하고 뭐예요? 규모. 주소겠죠, 이건? 규모는 이제 면적이나 이런 거겠죠, 주로. 구조, 이런 게요. 그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수기지사항이에요. 잘 안 나옵니다. 저 중간 거 보시면 돼요. 가로 3번. 그 다음에 이제 전속입니다. 전속은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 거. 자,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특정한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렇게 전속으로 맡기면 한 부동산만 내놓으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속으로 맡겼을 때 맡은 부동산 쪽에서는 정보를 퍼뜨릴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과 전속의 차이점은 손님이 퍼뜨리냐, 맡은 부동산이 퍼뜨리냐 그 차이예요. 응? 우리 생각할 때는 자기가 다 퍼뜨리면 그것도 뭐 괜찮다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부동산만 내놔도 그 부동산이 계약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막 보내야 돼, 저기저기 알려야 된다고. 그리고 광고 올린다고. 광고 올리면 전화가 와,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21군데 내놓으나 그렇죠. 21군데 그러니까 보니까 올라있는 물건이 있어. 그래서 층 같은 거 보고 보고 우리 쪽에 그만한 물건이 우리 부동산 쪽에 그
몇 호라고 나와 있지 몇 층 이게 잘 안 나와 있다고 해도 대충 짐작 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 봤는데 우리가 전화번호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내놓으셨나요?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시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21개 되는 거예요. 자기가 뿌리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 하긴 하지만 재미없지 그런 건 진짜. 자, 부동산 한 부동산에 내놓는 거. 자, 그때 유효기간 시험이 잘 나오죠. 유효기간은 아무 말이 없으면 몇 개월이다? 3개월. 근데 전속 의뢰했을 때 유효기간을 갖다가 1년 할 수 있을까요? 1년? 된다. 그죠?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무. 쉬워요.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속으로 맡았다 그러면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뭐요? 전속 중개 계약서 써야 된다고. 이 전속 중개 계약서는 법정 양식이 있을까요? 네.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요게 법정 양식이고, 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요것이 이름이 뭐예요? 전속 중개 계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업무정지. 이쪽 여기 업무정지. 그리고 이 전속 중개 계약서는 몇 년 동안 보존하시라? 3년. 분쟁 생길까봐 그런 거예요.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을 때도 뭐다? 업무정지다. 업무정지 사유. 이 기본이요, 기본. 그러니까 여기가 잘 나와요. 여기 지금 별표 3개 돼 있잖아요. 여기가 다 잘 나오는데. 자, 이번에 알아두실 게 전속 중개 계약서가 법정 양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도장 찍을 사람이 누구야? 쉽게 얘기하면. 손님하고 개공이야. 그때 도장 찍을 때는 도장만 찍으면 돼요? 아니면 서명도 해야 돼? 도장만 찍어도 돼. 서명만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개업공인인증서는 전속중개계약서라는 법정 양식에다가 서명, 그렇지. 또는 날인 이렇게 한다고.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한다고. 및 그러시면 안 된다고.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소수공인인증서는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 할까 안 할까? 서명 또는 날인 할까 안 할까? 소공 할 의무가 없다. 소공은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확인설명서나 계약서는 소공이 일을 했다면 함께 하는 거야. 근데 전속중개계약서는 같이 있을 때 의뢰받았다고 해도 소공은 도장 찍을 일이 없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속으로 맡았다 그랬을 때 정보공개 의무까지 하고 싶을 건데 정보공개는 널리 정보를 퍼뜨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퍼뜨릴 의무, 공개 의무. 전속으로 맡은 부동산 사장님은 어디에다가 정보를 퍼뜨려야 돼요? 정보망에 올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일간신문에 정보를 올리거나 광고를 통해서 올리거나 그러겠죠. 요새는 누가 이제 일간신문에다가 매물 광고 하겠어요. 전부 다 뭐예요? 망에 올리는 거죠. 망에 올리는 거.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쓰는 그 망이 뭐 스파이더도 있고 텐도 있고 뭐 날개도 뭐 몇 개 있어요. 되게 많아. 그 지역에서 쓰는 게. 지역별로 다 틀려. 거기다 보통 올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쪽지를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찾으면 또 연락 오고 막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 정보망에 올리거나 또는 일간신문에 100% 공개하도록 돼 있다. 100% 아닌데. 왜 그러죠? 전속으로 맡았을 때 오히려 의뢰인이 쉬쉬하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의뢰인 손님 조차고 하는 제도잖아요. 공개 오픈하는 거. 근데 의뢰인이 싫을 때는 뭐예요? 안 할 수 있지. 그리고 전속으로 맡았을 때 매물 정보는 망에 올리거나 일간신문에 광고하는데 요거 언제까지 광고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공개해야 됩니까? 7일 이내지. 요건 법에는 없는데 서식에 있는 기간이에요. 법에는 봐봐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24조 규정에 의한 정보망
그죠? 이 정보망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방이야, 한방. 응?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어떻게 해요? 공개해야 되겠다. 그렇잖아. 요게 24조의 거래망, 요게 협회가 운영하는 한방이라고. 그럼 거기 공개해요? 아니면 일간신문에 광고해요? 전속으로 맡았을 때는 그래야 되잖아. 전속으로 맡을 일이 없어요. 전속으로 맡았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요. 전속으로 맡을 일이 없다 이거지. 근데 실무적으로 뭐 우리 전속 물건이라고 말을 하잖아. 그 전속 물건은 여기서 얘기한 전속이 아니야 거의. 사장님이 좀 책임지고 해줘. 그래서 한 군데 내놨다 쳐. 말로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저쪽에다가 얘기하잖아. 뭐라고 하면서 이게 광고는 내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잖아. 왜? 처음에 누구한테? 대박한테 전속 물건 준다고 했잖아 지금. 근데 계약이 안 되고 시간 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잖아. 그러면 다른 부동산에 해가지고 거기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근데 광고 올리면 아까 대박한테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광고는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보세요. 파이팅!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눈치를 대충 채고 해야지. 예? 어쨌든 하여간 이거 드문 일이란 얘기예요. 시험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7일 내 공개하도록 돼 있죠? 만약에 7일 내 공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이렇게.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